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오타쿠 이야기와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미디어라는 거는 하나의 기준금리로 관통한다고, 시대를 관통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고 싶고 그 나라의 분위기를 알고 싶으면 그냥 미디어를 보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데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어떤 대만의 오타쿠 이야기를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조금 시끌벅적한 뉴스가 있었는데, 근데 오타쿠가 여기서 좀 약간 좀 용사 같은 오타쿠가 한 명 탄생했습니다. 대만에 있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JTBC 뉴스에 나왔는데, 왼쪽 뺨에 반창고를 붙인 한 남성이 카메라에 섰다라고 했는데, 이 남자가 보니까 이게 칼을 좀 빡시게 맞은 것 같아. 그래서 남자 이름은 슈루이셴, 그리고 괄호 열고 대만 지하철 흉기 난동 사건 의인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한 미친놈이 지하철에도 막 흉기 들고 막 휘두르고 다니고 막 위협하고 그랬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칼 맞으면서까지 이제 그거를 이게 저지를 한 거지. 그래서 사건 조항을 자세히 얘기하자면 20대 남성 쉬루이 씨는 지난달 21일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제압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뺨이 9cm 넘게 베이고 광대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또 어떤 남자랑 협공해갖고 그 미추광이를 잡아냈거든. 그래서 현재 타이중시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의인들, 시민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는데, 하필이면 또 타이중이네, 타이중. 타이완은, 타이페이는 알죠? 대만 수도. 타이페이인가? 타이페이 맞나? 모르겠는데, 근데 타이중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부산 같은 느낌인데, 제가 다음 달에 제 군대에서 동생이 한 명인데, 그 동생이, 이상하게 아직까지 연락이 되는 애가 있거든. 걔가 대만 여자랑 결혼을 해. 그래서 내 유튜브 계속 본 사람은 제 군대 동생 중에서 그 대만 여자랑 결혼한다고 들었을 거야. 근데 그 결혼식장이 타이중이야. 그래서 나 타이중 다녀와야 되거든. 거기서 있었던 일이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여기 막 칼까지 맞아가면서 이제 난동범을 제압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화 장송의 프리랜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이로운 행동을 한 거는 용사 흰멜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장송의 프리랜 만화에 진짜 많이 나오는 대사거든. 용사 흰멜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흰멜이란 캐릭터가 갑자기 또 이게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말 그대로 용사란 이름에 걸맞게 얼음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캐릭터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오타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장송의 프리랜 작가가 또 오피셜로 이제 글 하나 써주고 그랬어, 실제로. 그래서 쉬 씨가 인용한 대사를 올리면서 존경심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것들이 뭐 뉴스로 나오면서 다들 그냥 보면 씹덕 대사일 수도 있는데, 진짜 행동이 곁들여지니까 말에 힘이 담긴다라는 이야기부터, 다시는 오타쿠를 무시하지 마라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저 만화 작가는 얼마나 보람을 느꼈을까, 그리고 젠장 흰멜, 당신은 차원을 넘어서까지 영향력을 보이냐, 젠장 또 흰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결국에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야. 미디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사회를 관통하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만화 장송의 프리랜이란 건 나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만화를 좀 재밌게 못 봐. 만화가 어른이 되고 나면 만화가 되게 재미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봤던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도 좀 이게 재밌게 보는 만화들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장송의 프리랜이어서, 그래서 지금 와서 장송의 프리랜은 왜 그렇게 나한테 재밌을까를 생각해보면, 여기는 인간 그런 사회의 삶의 애환들이 담겨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 막 먼치킨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흰멜이 죽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 그래서 용사 흰멜이 죽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돼. 그래서 나름 이제 흰멜도 먼치킨이라면 먼치킨이라고 볼 수 있어. 중학교 때부터, 우리 나이로 한 16살 때부터 이제 막 때려잡다가 26살에 마왕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리고 죽어. 1화인가 2화에서 죽어. 70살 넘어서 죽거든.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같이 파티를 맺었던 엘프가
흰매를 계속 추억한단 말이야. 그 죽은 흰매를 계속 추억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형식인데, 여기서 좀 뭔가 일본 특유의 오버스러운 느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귀메리 칼날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스럽잖아. 맨날 타타카게 막 으아 이러고 쓸데없이 막 진짜 막 그런 거 오버하는 그런 게 좀 있잖아. 일본만 원래 다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담백해, 약간 조용조용한 그런 서정적인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내가 되게 기억에 남는 흰멜의 일화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나는 이 흰멜이 좀 기억에 남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기억에 남아. 이 흰멜이 위대한 업적을 세우게 됐지만 잔심부름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 지나간 사람들 막 다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런 선행이 되물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런 것들이 다 되물림이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세계관 내에서 흰멜이 죽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 대사를 해. 용사 흰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선행을 베풀었거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여담으로는 흰멜이 죽고 나서야 이제 숨어있던 마족들이 그 다음 와서 다시 기어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와중에도 흰멜이 항상 보수를 조그만 거라도 항상 받았어. 보수를 왜 받았냐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자기가 선행을 베풀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는 대가를 지불했잖아, 조금이라도. 그래서 마음의 짐을 좀 이렇게 덜게 해준 그런 배려심에서 조그만 거라도 뭐라도 받아냈거든. 그래서 나중 되면 프리렌이 똑같이 그걸 하고 있어. 뭔가를 뭐 도와주고 막 하고 있는데 조그만 거라도 받아내, 항상.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식당에 그런 식당 있잖아. 백반인데 막 1,000원씩 받는 데 있잖아. 1,000원, 2,000원 받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그게 있고, 두 번째가 난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건데, 그 흰멜이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엑스칼리버, 항상 용사는 이 엑스칼리버 같은 거 들고 나가잖아. 근데 흰멜이 들고 있는 그 용사의 검이 가짜야, 사실. 가짜. 그래서 진짜 용사만 뽑을 수 있는 엑스칼리버를 흰멜이 뽑았다고 전해지는데, 사실 흰멜이 그걸 못 뽑았거든. 내 기억엔 그래. 근데 가짜의 용사의 검을 이제 그걸 휘두르고 다니는데, 근데 그때 흰멜 했던 말이, 야,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떻냐고. 나는 용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결국에는 그 가짜 용사의 검으로 마왕 모가지를 썰어내거든, 그게 결국엔. 그러니까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한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들을 봤을 때 흰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되게 섬세해, 남자가. 되게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약간 그 상남자 같은 그거를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 근데 결국에는 그 캐릭터를 보고 오타쿠가 이렇게 이게, 야, 용사, 흰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니까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단순히 장성의 프리랜뿐만이 아니라 일본 만화들 같은 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방금 좀 말했던 귀메리 칼날도 맨날 막 이러면서 되게 오버스러운 게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귀멸의 칼날에는 염주라고 해가지고, 랭고쿠 쿄주로라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걔가, 나는 나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라는 대사를 외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사람 아무도 죽게 두지 않겠다 말하고, 정말로 자기 혼자 죽고 다 살려. 정말로 자기 혼자 죽고 다 살리거든, 진짜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나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대사가 뭐였더라? 뭐, 오레오 세키무오 맛도스룬가 아마 그럴 거야. 나 안 그래도 지금 그 일본의 엔투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 한자 외운다고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던 게, 내가 옛날에 무한열차인가 그거 보고 이게 유튜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일본의 초딩들은 이런 걸 보고 큰다고. 내가 애들이 이런 걸 보고 크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물론 뭐 일본은 이즘의 사회이긴 하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나름의 질서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봤을 때 중요한 것을 개의조수로 받고 하찮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막 투표 같은 거 했을 때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면 굉장히 무형적인 걸 꼽아. 가족이라던가, 그지? 그런 것들, 항상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가족이나 이런 것들 일기로 꼽는데, 대한민국만 그게 뭐가 올라가 있어? 돈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철저하게 절여져 있는 거야, 이상한 것들로.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유튜브 보면서 나한테도 와갖고, 어머님 자유혐오하지 마세요. 근데 야, 난 자유혐오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여자들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무지성 공감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일 때,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런 혐오스러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건, 따지고 보면 지금 나는 공중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보게 되면 다 여자들 다 정신 마탱이 가잖아.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왜 마탱이 가고 있어? 우리나라의 그 포르노가 수출이 돼가지고
마탱이가 가고 있는 게 있잖아. 물질 만능주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남자들을 약간 하찮게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지금 대한민국 말 그대로 그냥 대한민국 절대 뒤틀린 황천이 되어가고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미디어라는 게 다시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리 뭐 오타쿠라도 어때? 오타쿠라도 저런 거 보고 정말 저게 용사란 말이야. 칼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을 때, 야, 나는 칼 들고 난동 부리면 나는 일단은 내가 뒤로 도망갈 것 같아. 일단 굳이 싸우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지금의 나라면 20대의 어반이라면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야, 왜 싸워 내가.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야, 너도 멀쩡하지 않을 거다. 딱 들어가겠지. 그때 되면 싸우는데 그전엔 굳이 저렇게 말리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 난 도망갈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난 늙어서 그렇게 약간 이게 세속적으로 변한 거긴 하지만 이런 사회에 미치는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좋은 걸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요새도 이게 보면 내 유튜브 댓글들 보면 좀 약간 뭐랄까, 나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결국에는 기승전 자유욕으로 끝난 경우도 되게 많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보면 좋지 않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건조한 걸로 바라볼 수 없잖아. 그러면 약간 좀 좋은 것 좀 보고 오고 우리가 좀 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